蒸気成分の中に発がん性を持つものが、大量に出てくるということが。예,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저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지난주 보도 보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것과 관련한 궁금증들이 팩트체크에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본의 연구원과 직접 인터뷰해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기 기자, 우선 실험 결과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시청자들이 좀 하셨습니다. 아마 이건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예, 전자담배가 몸에 좋을 거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이제 이거 너무 지나친 결론 아니냐 하면서 직접 논문까지 뒤져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기했던 문제 살펴보니까 우선은 이제 일본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13개를 가지고 일본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이 중에 발암 물질이 기준 이상이었던 것은 4개뿐이었다.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유해성을 결정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전자담배 액상이 뭐 가지수로 치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겨우 4가지 아니냐 이런 입장이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요. 이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던 국내 연구진에게 이런 연구 방식과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10개 제품을 했을 때 포르말데히드 10개가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사용한 제품이 10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나왔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포르말데히드가 나와 있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유해성 연구에서는요. 한 제품에서라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미 있게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건데 이 정도 나왔다고 해서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우유에도 이 포름알데히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 포름알데히드는요, 특히 새집 증후군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도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 1,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니 유독한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거겠죠. 이번 연구 결과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례를 기준으로요. 전자담배 5분을 필 때 15번 정도 증기를 빨아들인다고 하면은요. 최대 1600 마이크로그램의 포름알데히드를 먹는 셈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실내 공기 중에 이 정도 포름알데히드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은 1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16세제곱미터 정도의 공기를 마신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루에 마셔도 되는 포름알데히드 총량이 다 100 곱하기 16 해가지고 16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 이 보신 전자담배 5분간 빨아들인 포름알데히드 양과 똑같습니다. 같네요. 자, 그러니까 남들 하루 종일 마셔도 겨우 괜찮다고 하는 양을 이 5분 만에 호로록 흡입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일본 연구진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急性の刺激症状も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その濃度になると。喘息とか持ってる人であれば、そういうのも引き起こしてくる可能性もあるし、で、やっぱりそれだとアラートしないといけないよねというふうなお話をしていたところです。자, 수치에서도 나타났고 또 이분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전자담배를 피면 분명히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정도로 나쁘다면 차라리 그럼 담배를 피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라 이렇게 애써가면서 전자담배 피우느냐. 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군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겠죠. 자, 담배를 피울 때 보면은요. 아까 전자담배 피울 때 나온다고 했던 포름알데히드는 물론이고요. 뭐 페놀, 타르, 벤조피렌, 뭐 카드뮴 같이 정말 이 종합 선물 세트로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요. 담배가 덜 나쁘다, 전자담배보다 덜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틀린 판단인 거죠.
주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담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한테도 분명히 피해를 끼치는데 예. 저희 회사에도 이거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저한테 맡아보라고 해서 저도 몇 번 맡아봤는데 예. 그건 어떨까요? 주변 사람한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예.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도요, 의미 있는 부분이 그동안은 피우기 전엔 이 있는 액상 상태에 발암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피울 때 전자담배 안에 생기는 증기에, 이 증기의 발암물질이 상당한 것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자, 따라서 피우고 나서 내뱉는 증기에도 지금 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나오키 부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タバコっていうのがまだ普及してきたばっかしですから、明確にそういったところの評価っていうのは難しいところもあると思います。やっぱりそれは疫学調査っていうのが必要になってくるもので、 예. 요건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군요. 예, 아쉽지만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취재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연구진 할 것 없이 한 이야기가요. 담배의 유해성은 수십 년간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에 전자담배 연구는 지금 걸음마 단계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고 무해하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WHO에서도 지난 여름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죠. 지금 꼼꼼하게 관련 정책을 검토해 놓지 않으면 담배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고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